한반도를 최초로 통일한 신라 천년의 수도. 찬란한 민족문화의 황금시대를 꽃피웠던 도시. 역사와 문화를 품고 새로운 비전으로 미래를 담는 천년고도 경상북도 경주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소 6마리로 연매출 2억 5천만을 올려서 남들이 부자농부라고 부르는 김왕민입니다. 저 촬영하러 경주로 한번 오세요. 소 6마리로 2억 5천만 원. 소 한 마리당 자그마치 4천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본인이 직접 제보할 정도니 뭔가 특별한 성공 비법을 전해줄 것 같은데요. 저기 축사 앞에서 소를 바라보고 있는 저분이 바로 그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역전의 부자농부 제작팀에게 제보 주신 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부자농부. 그러면 이 소들로 이렇게 부자농부가 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럼 소 6마리로 2억 5천만 원 번다고 제보한 건 다 뭔가요? 아니, 말씀 좀 해주세요. 바로 이걸로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은가 소똥이잖아요. 예, 이게 소똥입니다. 설마 소똥으로 부자가 됐을까요? 궁금하시면 따라오세요. 점점 더 궁금해지는 정체. 소에서 다시 소똥으로. 도대체 무엇으로 부자가 되셨길래 이리도 애간장을 태우시는 건가요? 저를 부자로 만든 작물은 이겁니다. 어디 이건? 바로 산딸기입니다. 새콤달콤 어린 시절 산과 들에서 따먹던 그 산딸기네요. 저는 산딸기로 연매출 2억 5천을 올리고 있는 김왕민입니다. 산딸기 재배 8년차 연매출 2억 5천만 올리는 김왕민 부자농부입니다. 농지 면적 약 6,600제곱미터에 들에서 산에서 나는 산딸기를 심어 부자가 됐다는데 빨간 맛 과즙 가득 품어 소비자 마음 사로잡고 돈박스 안 쳐주는 산딸기 재배 비법 지금부터 알아내 보겠습니다. 6월 산딸기 수확철이면 지난해 넣어둔 적금 찾는 기분처럼 산딸기 따는 재미에 푹 빠진다는 부자농부. 색농도가 약간 짙은 색, 홍색으로 비치는 거는 따면 안 되고 약간의 적색에 가까운 색깔을 따야 맛이 가장 좋아요. 얼핏 보기엔 모두 맛이 꽉 찬 다 같은 붉은 열매 같지만 부자농부 눈에는 차이가 있답니다. 오늘, 내일, 모레 좀 색깔이 틀리잖아요. 이제 제 눈에도 보이네요. 수확 순서. 그래서 오늘 수확할 산딸기를 수확하지 않으면 과숙이 될 수 있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없다고 합니다. 수확기에 들어가서 매일 하면은 약 한 27일, 많이 오랫동안 따면은 30일 정도도 수확이 가능해요. 여기는 해발 250고지에 위치한 그 동네라서 다른 데보다 약 한 10일에서 15일 늦어요. 그것도 해안가하고는 약 한 2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확 시기가. 한 10일, 15일경 넘으면은 다른 데 다 끝이 나잖아요. 다 끝이 나으니까 여기에 딸기가 가격이 괜찮아요. 첫 수확일은 늦고 수확 기간은 긴 고지대의 특성 덕분에 높아진 수익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끊을 수 없는 맛이 한몫 더해진답니다. 딸기 맛이에요. 달고 새콤달콤.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어때요, PD? 맛이 어때요? 와, 진짜 다네요. 예, 당도가 상당히 좋죠. 네. 자, 딸기는 이렇게 한 개 한 개 따먹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드시면 좋아요. 예? 네, 꼭 씹어서 드시면.
네. 이 달콤함이 배가 되네요. 진짜. 네네네네. 와. 네. 그래서 이렇게 딱딱 따먹는 것보다는 이는 이제 한 주먹씩 예, 드시면 좋습니다. 맛도 좋지만 폴리페놀, 비타민, 안토시아닌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 건강, 항암 효과, 면역력 강화, 눈 건강 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면 소재지까지 약 한 8kg에서 한 9kg 정도 돼요. 근데 거기하고 여기가 온도 차이가 4, 5도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성도 오래 가고 당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높은 지대의 농지를 선택한 것이 부자농부의 한수. 달고 맛있는 산딸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군요. 이제 슬슬 맛 좋은 딸기를 재배하는 진짜 비법을 알려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디 가세요? 여긴 산딸기 밭이 아닌데요. 여기는 축사입니다. 건강한 딸기를 만들기 위해서 소의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소의 도움을 받아 산딸기를 재배한다고요? 산딸기와 소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옵니다. 비법 알려주시다더니 난데없이 삽질을 시작하는 부자농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소똥입니다. 소똥을 지금 갖다가 지금 1차 발효를 시켜놓은 게 있거든요. 소똥을 발효시켜요? 아니 장을 발효시킨다는 말은 들어서도 소똥을 발효시킨다는 말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데요. 소똥을 어떻게 발효시킨다는 건지 보여준다는 부자농부. 포크레인을 타고 농장 옆 흙대미 앞에 섰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소똥입니다. 발효가 아주 잘 된 퇴비는 식물인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스 안 쓰고 이렇게 퇴비를 만들어서 씁니다. 직접 소똥을 좋은 퇴비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이것을 넣는다는데요. 소똥 더미에 골고루 뿌려주는 그거 뭐예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요? 그렇다면 이 미생물이 소똥과 만나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퇴비를 부패를 도와주면서 아주 양질이 좋은 퇴비가 되죠. 미생물이 소똥이 분해되는 시간을 줄여주고 분해 과정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퇴비는 썩으면 안 돼요. 발효가 돼야 돼요. 썩으면은 독성 물질이 나와요. 옛날 사람들은 떤다고 하죠. 그름을 띄워라, 띄워서 써라. 미생물이 들어가야만이 뜹니다. 그런데 실컷 미생물 잘 뿌려놓고 포크레인은 왜요? 혹시 발효에 문제라도 생겼나요? 가만히 있는 퇴비 더미는 왜 헤집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주 뒤집어줘야 돼요. 이제 미생물이 잘 섞이도록 하지만은 말려가면서 햇빛에 노출이 시키면서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아하, 그렇다면 잘 발효된 퇴비는 언제 산딸기 밭에 뿌리나요? 해동 시기가 끝나면 2월 말, 늦어도 그 3월 초순 안에는 퇴비 살포는 끝나야 됩니다. 직접 만든 우분 퇴비를 뿌린 후 산딸기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군요. 당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뿌리 활착이 좋아져요. 아주 건강한 딸기가 되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경축순환 농법으로 품질을 높여라. 산딸기를 위해서라면 소똥도 약으로 만드는 부자농부. 무릎까지 꿇고 무슨 작업 중이신지요? 내년 수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농사도 안 끝났는데 내년 수확까지요? 이 새순인데 필요한 순만 두고 제거를 합니다. 순이 많으면 수확량도 늘어날 텐데 이렇게 멀쩡한 순을 잘라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 해주면은 너무 많이 커버려요, 전부 다. 상품성이 떨어지죠. 과가 자라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순은 필요 없는 순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순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그냥 보면 그저 아까운 순을 자르는 걸로만 보이는데요. 전지 작업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많이 놔두면 안 되니까 딱
어미 쪽에서 아주 충실한 놈만 이렇게 한 놈만 두고 요 놈 살려놓고 요 놈은 이제 다 따고 난 뒤에 파쇄를 합니다. 요것이 여름에 여름 동안 커서 어미목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우세한 줄기만 남겨 양분을 몰아줘야 크고 당도 높은 산딸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데 기약할 수 있는 수명 얼마나 되나요? 저는 그건 10년을 잡아요. 한 번 심으면. 가면 갈수록 자꾸 세력이 약해져요. 예. 그래서 영양 보충이라든가 거름, 퇴비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퇴비입니다. 퇴비. 부자농부의 마음과 손이 가는 만큼 이듬해 산딸기도 오래 갔겠죠. 일찍부터 햇볕이 뜨거워지는 초여름. 부자농부 서둘러 뭔가를 조작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산딸기 크는데 필요한 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식혀주는 지하수. 그런데 산딸기에 공급되는 물은 뭔가 좀 다를까요? 맷방석이 이제 다량 함유되어 있는 지표수입니다. 천연 미네랄을 상당히 많이 함유를 하고 있는 물입니다. 과가 크고 당도가 달고 아주 건강하게 크는 거죠. 좋은 물을 먹어야 좋은 열매가 열린다는 생각으로 직접 지하수를 팠다는데 애쓴 보람을 느낀답니다. 뜨거운 볕 아래 빨갛게 물오른 산딸기, 수확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특별한 인연으로 산딸기 수확을 돕고 있다고요? 제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6월 달에 쉬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번 농사 짓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신청했습니다. 저 지금 5일째 일하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여기. 농촌에선 인력 부족을 타파하고 도시에선 일자리 창출과 귀농을 꿈꾸는 도시 거주자의 농촌 생활 체험 등을 충족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숙박비 지원해 주셔가지고 농가에 집 한 채 얻어서 같이 기거하고 있어요. 숙식이 제공돼 부담 없이 신청했다는데요. 돈도 벌면서 귀농 체험도 미리 해볼 수가 있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먹어봐. 산딸기는 요렇게 먹어야 맛있지. 맛있다. 아우 정말 맛있죠. 일하면서 먹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에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까지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쾌감이 있다네요. 이건 처음 따보는데 재밌고 참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산딸기는 다른 농사에 비해서 한여름에 일하는데 그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여기는 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또 시원하고 그래서 아주 저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산딸기. 도시 인력 덕분에 부자농부도 안심이 됐다네요. 저도 있는지는 몰랐어요. 농촌 지도소 소장님을 통해 갖고 소개를 받은 거예요. 인력 해소를 진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도움이 되죠. 일손 하나가 귀한 농촌. 여기 이분도 손을 보태러 오셨나 봅니다. 아이고, 어르신은 연세가 많아 보이는데요.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하, 반갑습니다 어머니. 엄마 원래 처음에 딴 딸기다 좀 잡숴봤어. 니도 되고 제일로 쳐 아이고 고맙습니다. 맛이 그래 다다 맛 좋다. 30년 전 어머니께서 시작한 산딸기 농사를 지금은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다지 많이 움직이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팔아야 되니까. 예. 옛날에는 기술이라는 게 없었고, 지금은 이제 진화를 자꾸 거듭해서 이제는 좀 기술적으로 이제 이 재배를 하고 있는 거지. 재배 기술이 바뀐 세상이 와도 수확철이 되면 밭에 나오시는 어머니, 아들의 만류도 소용이 없답니다. 배꼽 시계가 요동치는 시각.
시골 밥상이라 그만 허기가 밀려올 정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일하고 먹는 밥맛 말이 필요 없죠. 완전 맛있다 이거. 진짜 아 맛있다. 꿀맛입니다. 꿀맛이에요. 밥상머리 맞대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세 한 식구가 된 사람들. 서로 어머니 걱정도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어머님 어제 6시부터 따기 시작. 어머니 어제 따셨어요. 아침 내가 내려갔거든요. 아들이 그 시간에 올 줄 몰랐겠지. 안에서 따고 있는 거야. 딱 걸렸네. 딱 걸렸지. 버들 손 털고 그냥 나오는 거야. 어머니가 한 30년 동안 딸기를 해놓으니까 그렇지. 그 몸에 이제 배인 거예요. 딸기 막 저거 따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는 이게 거예요. 보이면 뭐 응. 갖고 몸이 근질근질하지. 그러니까. 내일도 불쑥 산딸기 밭에서 마주칠 어머니가 아들은 내내 걱정입니다. 이제 기력도 없으시고 이제 아픈 데가 너무 많으니까 일을 하시면 안 돼요. 딸기 팔아서 돈 다 병원에 갖다 줘야 돼요. 우스갯소리를 해도 마음 한켠이 쓰려지는 부자농부. 그에게 산딸기는 곧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한 30년 정도 농사를 지으셨는데 너무 이제 연로하시니까 제가 8년 전부터 현대화로 조금 접목을 시켜서 지금 전문적으로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0년 산딸기 농사를 지어 자식들 건사한 어머니의 뒤를 이어 산딸기 농사를 시작한 부자농부.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땅을 비워달라는 땅 주인의 요청에 자식 같은 산딸기 나무를 베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죠. 정말.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들어가셨고 그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었어요. 그날 오후 산딸기 밭일도 잠시 미뤄두고 하우스에 들어서는 부자농부. 이곳은 작물을 재배하는 곳인가 본데요. 이 작물은 뭔가요? 하우스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산딸기도 하우스에서 키워요? 천평을 갈아엎고 이제 또 딸기 나무를 또 심었는데 딸기 나무가 상당히 잘 됐었어요. 잘 됐었는데 이 자연재해라는 거는 제가 막을 수 없더라고요. 태풍 흰남노가 해키고 간 농촌은 그야말로 처참한 광경입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선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다 자란 농작물이 쓰러지고 논밭은 물바다로 변했는데요. 농장이 다 침수가 되고 뻘이 차고 딸기나무 다 쓰러지고 뽑혀나가고 유실이 되고 매물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 번에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죠.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농사를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또 이렇게 세우고 다시 심고 또 재기를 했어요.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노지 산딸기 밭.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딸기를 하우스에도 심은 부자농부. 안정적인 생산 환경 덕분에 산딸기 체험 농장까지 운영하게 됐답니다. 체험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농장을 확장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하우스 산딸기는 언제 심었길래 열매도 없고 키도 아주 작은데요. 하우스 농사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산딸기 새순입니다. 이거는 내년 3월달 수확이 가능해요. 새순의 내년 수확을 위해선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그것도 뭔가요? 산딸기가 좋아하는 보약입니다. 산딸기가 좋아하는 보약이요. 사람도 못 챙기는 보약 챙겨들고 산딸기 앞으로 새순에 아낌없이 뿌려주는데요. 아이 그러지 말고 그 보약이 뭔지 어른 좀 가르쳐 주세요. 개분유박입니다. 개분이면 이번엔 닭똥이에요? 개분이 이 철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어도 내년 수확 때가 되면 확실한 노력의 대가를 돌려준다는 추비. 7월, 8월 달에 내가 어떻게 추비를 하고 어떤 관리를 하냐에 달려서 꽃이 6개가 될 수 있고 7개가 될 수 있어요. 꽃눈이 많으면 생산량이 많다고 봐야죠. 수확량은 많지만 재해에 노출된 노지 재배와 이를 대비한 하우스 재배, 병행의 장점이 또 있다고요. 1년을 고생해서 한 달 동안만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3개월, 4개월로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우스를 시작하는 거죠. 3월 달에, 4월 달에 각 한 달씩 수확을 하고 거기 끝나면 다시 노지로. 그러니까 총 3개월을 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노지와 하우스 동시 재배로 수확량을 증가시켜라. 수확 작업을 끝낸 오후, 농장 옆 선별장에선 쉴 새 없이 포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 와이프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윤홍님. 산딸기 다칠까 살살 다루는 손길. 그런데 이쪽에는 거침없이 내던지네요. 벌익은 거하고 조그만 거. 아무래도 보기 안 좋겠죠? 붉게 잘 익고 큰 산딸기만 가득히 1kg씩 담아내는데요. 무르기 쉬운 산딸기는 빠른 속도도 중요하답니다. 1kg짜리 주문대로 5개 포장, 2개 포장, 1개 포장 배달 나가는 포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북히 쌓인 배달용 산딸기. 판매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나요? 전화로 지인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인터넷에 이렇게 그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전화를 주신 분도 있고, 세오매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남는 물량은 다 공판장으로 출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짧은 제철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산딸기. 그렇다면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산딸기 직거래 판매로 한 2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산딸기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2억 원. 배송까지 마치고 한산해진 산딸기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농장에 들어서자마자 대뜸 산딸기를 따는데요. 누구신데 그러죠? 산딸기 밭에 체험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아하, 산딸기 체험 고객이군요. 수확과 동시에 산딸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부자농부. 후한 인심 덕에 입소문이 퍼졌다는데요. 산딸기 체험 프로그램은 산딸기 따기, 먹기, 청 만들기, 그리고 잼 만들기의 체험을 지금 프로그램 3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새싹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체험과 추억을 만들어 가라고 제가 그냥 유치부는 그냥 마음껏 즐기고 가라는 뜻에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흔하게 찾을 수 없는 산딸기 농장. 새콤한 산딸기도 먹고 예쁜 추억도 담고. 아이고 이뻐라. 배 채우는 건 공짜니 마음껏 드세요. 자, 맛있으면 어떤 소리 나지? 자, 아빠 도와주세요. 여기도 있나 본데? 거기 있어요. 빨간색만. 우와, 잘하네. 예쁜 산딸기 옆에 예쁜 아기. 더할 나위 없네요. 작년에 어머님이 어떻게 알게 돼서 아기랑 왔는데 아기가 작년에 2살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생각이 난다고 해서 딸기철에 한번 왔는데 역시 잘 먹고 잘 노네요. 산딸기를 워낙 좋아해서 한번 체험시켜주고 싶어서 왔어요. 포장까지 가득. 아이고 뚜껑을 닫을 수가 없을 정도네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행복하게 돌아가는 체험객들을 보면 산딸기를 파는 것 이상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보람차죠. 보람차고 무엇보다 이제 애기들, 어린애들이 와서 이렇게 즐기고 가는 거, 자연과도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느끼고 가는 게 참 뿌듯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3번째,
체험농장 운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하라. 수확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산딸기 체험으로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산딸기 체험 농장으로만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산딸기 체험농장 운영으로 연매출 5천만 원. 김학민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산딸기 직거래 판매 2억 원, 산딸기 체험농장 운영 5천만 원으로 연매출 총 2억 5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경축 순환 농법으로 품질을 높여라. 두 번째, 노제와 하우스 동시 재배로 수확량을 증가시켜라. 세 번째, 체험 농장 운영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온갖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최상의 산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학민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더 좋은 산딸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삶이 담기는 산딸기를 지켜내고 성장시키는 김학민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